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30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건설기계 분야 글로벌 강자죠. 두산바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산바켓은 요즘은 두산그룹의 캐시카우가 돼 있죠. 즉 현금을 낳아주는 암소, 그게 캐시카우지 않습니까? 현금 창출원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죠. 이 두산바켓은 본사는 한국에 있고 주력 사업장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밑에 하단에 보면 두산 타워 그 건물 사진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두산그룹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멋진 위용을 자랑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그 두산 타워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재판에 걸려 있어 갖고 많이 알려지고 또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 두산그룹의 대표적 캐시카우 두산바켓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큰 1번입니다. 두산바켓을 선정해서 소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 미국의 최대 건설 호황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50년 만에 최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이제 미국의 그 각종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 또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이 올해 산업화가 된 지 오래가 돼 가지고 좀 인프라가 많이 낡은 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설 기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50년 내에 최대 인프라 투자하는데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두산바켓이 꼽고 있거든요. 미국 건설 산업이 향후 5년간 연평균 5.2%씩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를 꼽았고, 두 번째,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한 산업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세계 그 공급망,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이 공산당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회귀하면서 미국이 그 공급망 재편에 들어갔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이런 데에 그 중요 공장을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 일환으로서 이제 미국의 이제 생산 기지를 스스로 건설하려고 해갖고 한국 기업한테도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IRA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압력을 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산업 그 공장을 건설하려면 거기에도 또 건설 중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 건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미국 건설이 최대 호황인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두산바켓이다. 이렇게 해서 두산바켓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죠. 두 번째, 이런 그 미국 건설 호황의 수혜를 입고 있는 두산바켓이 지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1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그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그 두산바켓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면은 매출이 2조 4,051억 원이 돼 갖고 작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에 1조 6,408억 대비해서
47%가 늘어났고,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2조 3,839억 원 대비해서 0.9%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 2조 4,051억 가운데 영업이익이 3,697억이 돼갖고 영업이익률이 15.4%, 15%가 넘었죠. 고수익성에 해당하는 15%가 넘어서 고요. 이게 이제 당초 그 전망치는 2,369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전망치보다 56%나 늘어난 3,697억이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 이 3,697억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에 1,944억 대비 90%가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지난 그 4분기 작년 4분기 2,508억 대비 47%가 늘어난 거고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두산밥켓하고 HD 현대건설기계하고 비교를 해봐도 두산밥켓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두산밥켓은 전망치 대비 56%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현대건설기계는 43% 늘어나서 두산밥켓이 12%포인트나 더 좋죠. 이런 걸 봐도 두산밥켓이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2분기에도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 근거는 북미 지역의 그 비주택 부문 건설 지출 급증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유럽 지역에서도 건설 허가는 감소한 반면에 건설 생산은 반등한 걸로 이렇게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산밥켓이 2021년 1월 미국 벤처기업인 아인슈타인과 무인화 솔루션의 핵심 기술인 레이더 센서 개발을 위한 지분 투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얘네들이 건설기계 무인화 솔루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왔고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백호 로더를 이 백호 로더는 뭐냐면은 앞면은 로더 짐 실는 거죠. 뒷면은 굴삭기 이런 갖춘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나오죠. 이 다목적 건설 장비입니다. 이 백호 로더를 가지고 인도 지역의 소형 건설기계 시장에 80%를 점하고 있다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도는 올해로 세계 인구 1위로도 중국을 추월해 버렸죠. 인도 인구가. 그리고 또 그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그 공장으로 인도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도 더욱 더 활발해질 거고 건설 기계도 아주 그 좋은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두산밥켓의 그 성장성을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두산밥켓을 선정한 이유: 첫째, 미국의 최대 건설 호황 수혜주다. 두 번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여세를 모아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세 번째,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두산밥켓을 설명드리고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는 두산밥켓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산밥켓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동종 유사기업과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두산밥켓하고 HD 현대건설기계하고 그 동종 기업인데요. 주가를 보면 4월 28일 종가가 두산밥켓은 51,200원이고
건설기계는 67,900원입니다. 그리고 주가수익비 PER이 2022년 말 두산바켓은 5.4배였고 현대건설기계는 11배였는데 이게 금년 말에 가서는 두산바켓은 7.2배, 현대건설기계는 8.5배를 해갖고 두산바켓이 현대건설기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가 두산바켓은 증권사들이 얘기하기를 71,000원에서 75,000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현대건설기계는 68,000원에서 85,000원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현재 주가 51,200원 대비 상승 여력이 두산바켓은 38 내지 46%가 더 상승할 수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는 25% 정도밖에 상승 여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2주 최고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산바켓은 52,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2%.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 52주 최고가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건설도 현대건설기계도 67,900원이라서 69,100원에 한 2%밖에 갭이 안 지니까 현재가 단기 고점 상태에 두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산바켓이 HD 현대건설기계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보면 두산바켓이 52,500원으로 지난 4월 28일 그 고점이 찍혔죠. 그래서 이게 52주 최고가였고요. 최저가는 27,600원, 작년 6월 24일이네요. 그 오른쪽 상단에 주봉 그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가는 51,20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 한 3% 정도 하락돼 있고 최저가 대비 85%가 상승돼 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계속 우상향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71,000원 내지 75,000원을 제시해서 아주 대폭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38 내지 46%가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투자 전략은 목표 수익률을 단기는 15%, 중기는 한 38% 정도를 잡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차트를 보면은 주봉상으로 21선이 생명선이 살아 있어요. 21선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상향인데 21선이 살아 있는 게 특히 주목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이것도 정배열 상태에서, 그러니까 121선, 그 위에 61선, 21선, 51선 이렇게 그 정배열 상태죠. 그런데 너무 그 최근에 좀 확 올라갔어요.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그래서 약간 단기 과열로 인해서 그 차트가 캔들이 십자형이 나왔죠. 최근에 십자형이 나와서 이 십자형 캔들은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끝에 팽팽한 그 백중세를 보인 걸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형 그 캔들은 단기 고점에서는 하락 조정을 예고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얘가 4월 28일 단기 고점에서 십자형 캔들이 출현한 걸 보니까 장대 양봉 다음날 십자형 캔들이 나온 걸 보니까 좀 하락 조정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그 1차 21선에 근접했던 47,000원에서 51,000원 사이에서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정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47,000원에서 51,000원 사이에서 한 2, 3회 분할 매집하면 어떨까. 만약
1차 조정보다 더 크게 이어지면은 2차로 39,000원대까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 선에서 한 2, 3회 정도 분할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는 1차 매도는 한 그 전에 종전에 고점이었던 59,000원 선에서 다다르면 한 50% 매도를 하고 2차는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제시한 하단인 71,000원에서 50%를 매도하면 어떨까, 중기적으로 이렇게 매도 전략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1차 매도할 때 한 15%의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2차 매도할 때 한 38%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원을 또 한번 되새겨야 되겠죠. 우리가 운전할 때 깜빡 졸면은 중앙선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도 이 투자자가 지켜야 될 금도를 꼭 되새겨야만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믿지지 않고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빚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빚을 내면은 조바심이 일어서 기다림의 예술인 주식 투자에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죠. 둘째, 투자 자산에, 자기 주식 자산의 3분의 1은 항상 현금 형태의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만 주식에 들어간 게 주식에 투자된 돈이 손실을 보아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셋째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세계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근데 공부할 때 정직하고 또 유능한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동반자로 삼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애청자고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좋고 정직하고 유능한 그런 투자자로 기업 연구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의 동반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두산 밥캣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참고 자료로 두산 밥캣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산 밥캣은 건설 기계 분야의 글로벌 1위를 지향하는 기업이죠. 건설, 농업, 조경연구, 소형 장비 분야 세계 1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산 밥캣은 밥캣이라는 회사가 1947년 미국 노스다코타에서 만들어진 회사죠. 그래서 스티어 로더 그 제조사로 미니 굴삭기, 미니 트랙터, 미니 로더 이런 그 건설 기계를 만들던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얘가 그 기업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2007년에 49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2014년 4월 두산 인프라코어 밥캣 홀딩스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 2015년 11월에 두산 밥캣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네, 상장은 2016년 11월 18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76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상장 회사는, 상장 주식은 1억 24만 9,166주, 약 1억 한 25만 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5조 1,328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소재지는 아까 그 경기 분당의 두산타워에 있고요. 대표는 박성철 대표이사 부회장이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모회사가 주식회사 두산이고, 또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51.05%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그 원자력 쪽에 수혜주로서 아주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은 121명이고 평균 연봉은 1억 1,300이네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 두산 바켓의 연결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 체코, 인도, 중국 등 14개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이 연결 자회사 직원이 9,412명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이제 그 얘네들 하는 일을 보면은 컴팩트 이퀴먼트, 그러니까 소형 그 건설 장비 분야 그 매출이 78%인데 건설용, 농업용, 그 다음에 조경용 소형 기계, 예를 들면 로더, 이 짐 실는 걸 말하죠. 로더, 그 다음에 미니 굴삭기, 그리고 컴팩트 트랙터, 소형 트랙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 포터블 파워라 해갖고 이동식 그 움직이는 그 기계 말하는데 그게 매출이 4.7%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컴프레서, 이거 이제 공기 압축기 말하죠. 그 다음 제너레이터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사진들 보시면 대충 그런 기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차량이 매출이 16.6%를 차지하는데 이건 지게차, 뭐 물류 장비, 어태치먼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이 2022년에 2022년 매출이 8조 6,219억이라서 2021년 5조 8,112억 대비해서 48%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1년은 그 전년 2020년 대비 36%가 매출이 증가했고요. 매출 증가율로 보면 굉장히 고성장한 업체죠. 그리고 금년에는 9조 4,720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22년 대비 10%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은 1분기를 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4,051억 이래 갖고 작년 1분기 1조 6,408억 대비 47%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분기처럼 매출이 늘어나면 금년에도 뭐 40%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1분기만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02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였는데 2022년에는 12%였어요. 그러면서 1조 716억이 돼갖고 2022년 영업이익이 12%였고 또 2021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80%나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2021년은 5,953억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 716억이라서 80%가 늘어났고요. 금년에도 영업이익률 한 12%는 달성할 걸로 예상하는데 1분기만 놓고 보면은 3,697억이 돼서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15% 되면 그래도 꽤 고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성장, 고수익성 기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전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은 100% 미만 기준이, 그런데 얘는 84%고요. 당좌 비율은 100% 이상, 그런데 얘는 70%니까 당좌 비율은 미달이 되죠. 근데 유보율은 500% 이상인데 얘는 1254%니까 유보율은 안전성 기준 500%에 훨씬 높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요. 단지 이제 당좌 비율이 70%밖에 안 돼서 이게 좀 부족한데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배당성을 보면 주당 배당금이 1,350원이라서 시가 배당률 3.9%, 거의 은행 이자만큼 주죠.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네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21%나 됩니다. 네, 얘 이제 종합 의견은 얘는 지금 미국 건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그 공급망 재편을 위한 산업시설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얘가 그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흠은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돼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 그 조정기를 이용해서 분할 매집을 하면은 얘는 우리 목표 수익률 최저 15%, 최고 한 40% 가까이 문라인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7,000원에서 51,000원 사이,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면 4만원대 이렇게 떨어진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47,000원에서 5만원 미만, 47,000원대까지 이렇게 좀 2, 3회 분할 매집한다면은 틀림없이 목표 수익률 단기적으로는 15%, 또 중기적으로는 한 40% 가까이, 38% 이렇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매집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자기 책임은 수익도 내 거, 손실 본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고, 특히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라며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